신금일간의 11월달 운세도 한번 보자고요.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전에 경금처럼 금이죠. 근데 차이점이 경금일간에 비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고생의 난이도가 경금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건 똑같은데 그 과정에서 내 육체적인 피로도라든지 시간을 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경금일간들보다는 그 소모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운은 아니지만 경금일간에 비하면 자영업하는데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 그래요. 직장인들도 성과하고 관련된 일은 아닌데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일 검토해오고 수정해오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 떠안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런 힘듦이 경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절대적 사실로서 절대적으로는 경금들이 더 힘든데 상대적인 불만은 신금들이 더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일간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운이라는 건 변수고 일간이라는 거는 그 변수를 대응하는 대응 능력이자 그 사람 마음가짐이니까. 애정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애정사는 경금하고는 다르게 짝이 있든 짝이 없든 연애하기는 좋은 시기예요. 오히려 서로 사이가 서먹하고 그렇게 깊지 않았던 사람도 굉장히 돈독해지기 쉬운 사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고 오히려 그걸 계기 삼아가지고 싸우더라도 더 친해질 수가 있는 거고, 짝이 없는 사람도 새로운 짝을 얻을 수가 있고 기존에 짝이 있는 사람도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게 11월달 신금일간의 운세입니다. 임수일간의 11월달은 어떨까요? 일단 수일간 자체가 많은 테마에 있어서 좀 많이 불리한 양상이 많아요.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손실이 클 거예요. 우리가 개인 사주를 떠나가지고 좀 경기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임수일간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작하는 자영업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든 게 아니라 내 가게 가까운 데서 내 경쟁자로서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다, 어떤 업종이든, 그러면 지금 이 2023년 11월 달은 좀 피하셨으면, 아니 피하셔야 돼요. 지금 런칭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영업 같은 경우는 초반 기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이점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11월 달에 임수일간 분들이에요. 이미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하셔야 될 거예요. 감내하시고 무리하게 가게 확장, 시세 확장 물론이고 힘드시더라도 직원 채용 같은 경우도 별로 좀 말리고 싶어요.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사람 때문에 더러운 꼴도 많이 본 시기거든요. 일껏 알바 뽑아놨는데 직원 뽑아놨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직장에서 마찰을 일으킨다든지, 뭐 개인 사주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한 경우는 내 사업장에 피해만 입히고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지금 뽑지 마시고 직접 운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자동화를 하시던가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건이 너무 안 좋다면은 한 며칠간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할수록 손실이 나기도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시기가. 직장인이라는 거는 뭐 회사가 잘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망하지만 않으면 월급 따박따박 나온 게 직장이잖아요. 모든 운에서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임수일간만큼은 11월 달이 직장인이 훨씬 나은 거예요. 다만 임수 직장인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승진 같은 데서 많이 좀 불리할 거예요.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승진 티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마음을 비우셔야 될 거예요. 승진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보는 거잖아요. 고과도 보는 거고 기여도도 보는 거고 또 연차 같은 것도 보겠죠?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승진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던 사람들은 이번에 대상자가 되기 쉬운 거잖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너무 길게 승진이 안 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걸 감안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특히 장기간 좀 승진이 안 되셨던 분은 좀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이번에 자기 차이가 됐을 텐데. 직장인들은 승진 빼고는 사실 불리한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일하는 데는 같은 동료들하고 협업을 하기도 좋고 회사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지원이라는 게 꼭 돈뿐만이 아니라
인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자서 떠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승진을 제외하고서는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이 유리할 텐데 근데 자영업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좀 삶이 많이 갈리는 시기가 임수일간의 11월 달이에요. 애정 문제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임수일간들이 가히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내 파트너가 변심을 하기 좋습니다. 변심을 하기 좋은 시기예요. 왜 변심을 하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질 난다는 거예요. 왜? 비교질을 할 만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어때요? 내 파트너,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거 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 자체의 의미다 보니까 사주를 떠나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남친 자랑하면서 남의 남친은 어떻다. 어머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해줬는데 어머 니네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자의 의미다 보니까. 음은 주체적으로 뭔가 이루어가기보다는 관계적인 게 중요한 게 음이거든요. 음은 뭐 사주를 떠나서 늘 그렇게 흘러가는데 특히나 이 임수의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가 없었던 내 남자 내 남편인데도 저희 못돼 먹은 년들의 그 요망한 혓바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꼴배기 싫어지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 남편이나 남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괜히 비교질인 거야. 비교질 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서 임수일간들의 그 11월 달이요 꼭 헤어진다 그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결혼하신 분이든 아니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든 좀 관계가 좀 악화된 부분 서운한 거죠. 누구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체감하는 서운함이 더 클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월 달의 마지막 일간, 개수일간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임수랑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출이든 순이익이든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임수일간에 비해서 그 손실이 작다는 거. 그러니까 임수일간에 비해서 고통이 덜하다는 거. 매출 하락이라든지 직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직원하고 뜻이 안 맞는다든지 자영업의 악재는 그대로 존재를 해요. 애초에 그 자영업장, 그 사업장이 뭐가 문제가 많았던 업장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이 클 텐데 문제가 크지 않았던 업장은 11월 달을 계기 삼아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되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때가 되면 우리 업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시기가 되니까. 임수하고는 그게 다른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도요. 직장 생활하는데 딱히 뭐 불리함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불리할 거예요. 그래도 임수랑 뭐가 다르냐면은 개수일간들 같은 경우는 임수일간보다 승진하는데 더 많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임수일간도 유리한 건 아닌데 근데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그 내 상대방이 정치력만 좋은 게 아니라 나보다 업무 성과에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쟁을 임수일간보다 더 힘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에 뜻이 있는 분들은 많이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렇다 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겠어요. 우리가 결과 갖고 무슨 운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리한 운이라는 건 그건 분명한 페널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임수랑 마찬가지로 회사의 인적 자원의 지원이라든지 뭐 물적으로 물품 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라든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이점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특히 혼자서 하는 일보다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뭐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신 분들은 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개수일간의 애정사를 보자면은 임수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파트너하고 비교를 하겠죠. 특히 내 파트너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 파트너가 잘하고 있다. 가령 내 남친은 뭐 월 300 버는데 쟤는 월 500을 벌어. 그리고 내 남친은 자상한 부분이 좀 덜한데 저 사람은 자상한 부분이 더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내 파트너가 부족한 부분을 저 다른 비교 대상자가 더 잘하면은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 오기 쉽잖아요. 개수일간들 같은 경우 그 상대적 박탈감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양과 음의 차이예요. 임수가 양이고 개수가 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음간들이 체감 고통이 더 크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특히나 개수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연애를 하는 와중에 마찰도 그런 와중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자기 비하로 좀 이어지기 쉬운 게 개수일관들이에요. 개수일관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가뜩이나 개수 자체가, 이게 개수라는 게 그래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취약한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개월 같은 경우는 애정사에 있어서 막 고통을 받고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이 자괴감까지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내 주변에 왜 이런 놈들밖에 없지? 이렇게 자기 신세한탄으로 이어지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든 남친이든,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래요. 남자도 그렇지만 서로 다투고 그 문제가 있다 치면은, 다툰 건 다툰 거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가?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기 되게 쉽거든요. 개수일관들한테 11월 달이라는 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수일관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니까.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